반갑습니다. 노량진 에듀윌 경찰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용도 강사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개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형사송법 시험을 보셨죠? 수고 많았습니다. 어, 이게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떨렸을 것 같은데 그죠? 고생했습니다. 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제 이 무렵이 되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도 그렇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사람 역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마음가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들 열심히 하셔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말고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이렇게 좀 총평도 하고 해설 강의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요. 여러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은 좀 쉬시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죠. 자, 앞으로의 어떤 그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제가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를 좀 내다보는 그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합격 점수를 충분히 낸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은 굳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 없잖아요, 그죠?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그 다음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쉬시면 되고요. 이번 시험을 한번 이 앞으로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장 분위기를 한번 보겠다고 이제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생각만큼 못 미쳐가지고요. 내년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이번 시험 문제가 어땠는데 내가 무엇이 약했는지 자 이것을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듣는 수험생이 있을 건데 그 수험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래도 들어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너무 수고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좀 쉬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그 추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과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험 문제를 받고 한번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 프린트물이 업로드돼 있을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건데 그 출제 영역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1편 총설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수사편에서 그 검경 사건 조정에 따른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나왔고요. 1차에도 나왔죠.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럼 내년에 안 나올 거냐?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1차보다 이번에 더 많이 나왔죠. 앞으로 이제 그게 계속 좀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수사준칙 규정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게 수사준칙 규정요. 수사준칙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야 된다고 강의 시간에도 반영을 했고 많이 했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은 했는데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물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 통신 제한 조치 중요하다고 있죠. 통신자 조치 우리가 다 대비했던 부분에서 나왔고요. 법 개정된 부분 나왔습니다. 그 체포 구속에서 한 문제 그리고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 수사 목적의 강제 체열 기소 예수사 이렇게 해서 수사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 부분 문제가 나왔죠. 거의 한 문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홉 문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편에서 나왔어요. 기소 부분에 공소의 방식하고 그다음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그 공장 내용을 바꾸는 공장 변경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판 부분은 수송 조건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변호인 증인 신문 각각 한 문제. 전문 법칙 우리 사법경찰과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한 문제 나왔고요. 증거 동의 나왔습니다. 박스형 형태로 나왔죠. 개수 구하라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증거법 종합형의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공판 부분의 문제가 한 문제 둘, 셋, 넷,
여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섯 문제. 일단 상수하고 재심 부분에 항소심 절차에 관계된 문제가 한 문제가 보이고요. 예, 특별 절차는 즉결 심판 절차 약식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형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출제 영역들은 대강 이렇습니다. 별 의미는 없죠 지금. 근데 이걸 보면요. 이 평가가 중요할 건데 고루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시험은 내년에는 이제 개편 부분은 수사하고 증거만 출제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죠. 수사하고 증거. 그래서 이 출제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번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출제 영역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40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년엔 거의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영역들은 대강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빈도로 나올 것인지는 추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대강 중요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봤는데요. 자, 넘어가서 보면 출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조문 자체만 물어본 문제가 4문제고요. 예, 판례 문제가 11문제입니다. 판례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거.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가 5문제가 보여요. 예, 문제 형식은 박스형 문제가 4문제가 보이거든요. 4문제. 예. 이 앞부분에는 2문제가 남았는데 예, 그 배로 올랐습니다. 4문제 정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박스형 문제는 앞으로 40문제로 형사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4문제에서 8문제 사이에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박스형 문제를 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사지 선택형 문제가 1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지문 분석은 총 80지문이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은 뭐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총 80지문이 나왔고요. 조문이 뭐 21지문 그리고 판례가 59지문으로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요. 그 문제 난이도는 중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중상 정도? 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중.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수사준칙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수사준칙은 앞에 우리 다 반영을 해서 했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진 친구들은 중이나 이렇게 해서 중상 정도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수사준칙에 대한 내용들도 좀 소홀히 하고 그 다음 심판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소홀히 했다면 상 정도로 아마 체감 그 난도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마도 좀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이제 우리 수사준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했다면 한 중, 좀 높게 잡아야 한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형 문제 4문제. 그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한 문제 남았는데 그게 증거 동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증거 동의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 맞죠? 근데 출제된 게 다 기출된 지문 반복이어서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지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1차 시험에 박스형이 2문제였는데 이번에 뭐 4문제가 출제됐고요. 형사법으로 통합 출제되는 22년부터는 내년부터는 형사법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향후 시험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한 적게 나와도 뭐 최소 4문제인데 이거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한 8문제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재심판례와 수사준칙 규정에 대해서도 1차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오히려 더 문제 개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판례 비중이 조문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출제되었고요. 이런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합격권 점수는 제 생각으로는 좀 공부를 이렇게 다 두루 한 친구들은 90점, 95점은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제자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거의 95점 받았다 또는 90점 받았다. 이래들. 물론 연락을 취하는 친구들은 잘 본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설문을 받아봤더니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라고 하는 데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한 100명 넘는 친구들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쭉 보니까요. 조금 어렵게 느꼈다라는 친구들이 좀 보여요.
근데 일단은 평균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요. 제일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난도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의 한 100명 넘는 한 150, 200 가까이 되는 친구들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제 생각으로는 한 중상 정도 이렇게 중이나 중상 정도로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형법은 이번에 좀 쉬웠다고 해요. 그네들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형법은 보통 정도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찰학은 좀 어렵다는 이런 평이 좀 지배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고요. 한국사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접해요. 100명 넘는 친구들이 한국사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평가를 했고요. 그 영어는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이 앞에 우리 1차 그거 총평을 하면서도 올해가 개편 전 이제 영어가 조정으로 바뀌잖아요. 검정제로 바뀌죠. 검정제로 미안해요. 검정제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개편 마지막이라는 그 취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영어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정말 이게 너무 이제 어떤 분이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죠? 너무 참 이런 부분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검정제로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검정제로 내년에 바뀌면 그동안에 영어 때문에 제 제자들 중에는 경찰 공무원의 어떤 꿈을 접은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형사법 이런 것 뭐 법 과목은 잘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방향이 좀 잘 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아쉽더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꿈을 접는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개편 과목이 있어서 개편 부분이 있어서 아예 꿈을 접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영어라는 것이 그 꿈을 접게 하는 요소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의 꿈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출제를 했는지 그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그 영어 때문에 이게 다른 과목은 점수를 잘 받았는데 이렇게 했다면 조금만 더 힘내줘. 조금만. 어차피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6개월이란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크질 않아. 내가 조금 살아보니까 6개월이란 기간은 얼마든지 별 의미가 없는 기간이 될 수도 있거든.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보면. 그래서 혹시나 이번 영어 때문에 과락이 난 친구들, 영어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 친구들은 이제 내년에는 정말 훌훌 들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고 한 6개월만 조금만 더 힘내줘봐.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되는 첫 해인 22년 1차 시험 수험 전략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기출 문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를 이제 조금 이렇게 소홀히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무엇을 공부할 건데요? 기출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여기 자세히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출된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묻고자 했는지를 한번 반문해 보셔야 돼요. 지문에 답만 내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기출 지문을 가지고서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는 식으로 하면 출제자가 묻고자 했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집을 떼야 된다는 건데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그 지문이 나오면 정오를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답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 동그라미 치고 내가 풀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그 문제 자체 그리고 그 선지가 그대로 옮겨오지 않아요. 그 선지들을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OX 지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선지 한 개 한 개의 정오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아는지를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출제를 할 때는 또 그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제자가 묻고자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 설령 처음으로 나온 지문이라 하더라도 출제자는 묻고자 했던 것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지문과 다른 사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기출문제는 아무리 중요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맨 처음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및 심판례 정리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죠. 이번에 판례 그리고 또 심판례 정리. 근데 그 심판례 이런 것은 제가 100%다 잡아내요. 이번에도 다 우리 심판례 정리할 때 여러분 다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판례 정리했던 거 한번 봐보세요. 이 강의가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 심판례 정리할 때 다 했던 내용들 그 자료에 다 있던 내용들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조문의 중요성. 예, 조문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금경사건 조정에 관한 규정들하고 그 다음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들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년에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1차, 2차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예, 꼭 준비를 보다 더 폭넓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개편되는 22년 1차 시험 수험 전략은 일단은 여러분 그 9, 10월에는 기본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간혹 가다가요 9, 10월 정도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발표가 나오고 이번 시험 쳤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다시 9월에 다시 뭔가를 할 건데 그때 제발요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말고 그 기본 이론을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된 이유가 뭐 심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해가지고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도 결국 놓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 놓친 문제가 아마 기본에서 탄탄하게 다루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어떤 출제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시고요. 내가 무엇이 약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것은 기본에서 하는 내용이고 기본만 탄탄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주로 틀렸다면 여러분이 기본을 잡으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설령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 내가 알고 있고 한두 문제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레이스는요 이제부터 하면 다시 내년 3월에 시험이 있다는 전제에서 놓고 보면 또 한 8개월 9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어찌 보면 시험 끝나고 여러분 힘이 들어요. 좀 지쳐 있다고요. 지금은 페이스 조절을 해서 좀 천천히 가야 될 때예요. 그 천천히 간다는 것이 기본을 탄탄하게 한다는 거죠. 양을 넓히면 봐야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속도를 내는 거예요.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그래서 기본만 하면 양이 좀 적고 오히려 탄탄하게 초석을 다질 수 있어서 자 이것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초석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쉽게 내용을 넓혀나가는 심화는 그 다음 11월, 12월에 하는 게 좋아요. 속도가 천천히 가다가 속도를 붙이는 게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체력을 비축하셔야 돼요.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쳐요. 사람이 지치면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때 슬럼프가 와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 지금 이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서서히 조금 잡아놓는 게 더 중요해요. 길게 보면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을 하시고 11, 12월에 양을 넓히는 심화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1월에 가면 이제 단원별 이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전범위로 그리고 이제 3월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최신 판례 개정 조문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찍기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마무리해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크리대로 여러분이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합격은 하실 건데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요. 내가 합격시켜주는 거냐?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합격시켜요? 내가 어떻게 합격시켜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쟁취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때 그 합격으로 갈 때 이제 강사 역할이 뭔가 저는 한번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해봐요. 그래 지금부터 저희의 어떤 강의의 모든 책이든 이런 것들을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저도 이제 쉽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런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쉬운 강의이고 출제가 되는 제 책 제목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시험에 나온 것을 선택해서 그게 집중하면서 쉽게 전달하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물론 그거 아직 포기 못하는 거죠. 그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니까 많은 문제를 다뤄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다뤄봤냐? 많은 문제, 이건 틀린 거는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출된 문제 지문들요. 기출된 문제 지문들을 여러분 다 보셨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충분히 고득점 나왔을 건데 기출된 문제 지문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제 강사는 그동안에 이렇게 쭉 설명을 쉽게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강사의 물론 맞는데 저는 그게 더 얹어서 저는 셰르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셰르파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할 때 높은 산 말이죠. 원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지리를 잘 알고 기후를 잘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짐도 날라준대요. 짐도 들어주고 또 뭐냐면은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한대요. 원주민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날씨가 안 좋겠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를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또 위험상이 차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위험을 막아도 주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일러주고 뭐 이런 일을 한대요. 셰르파가. 딱 그게 내가 앞으로의 남아있는 강사 생활에 제가 추구하는 저희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은 이제 학문의 흉내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은 문제를 풀 때 그 지문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힘 정도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문제의 정확한 핵심을 잡을 수 있게끔, 그것을 또 반복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강사, 더 나아가서 셰르파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저를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기존의 어떤 강의하고는 완전 다르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번에 그 시험에 안 된 친구들, 그리고 영어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좌절감을 느낀 친구들은 만약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물론 다른 강사님들도 뭐 잘 강의를 하세요. 저도 물론 잘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뤄보면서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 아마 저를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다뤄보는 저만의 아주 전국에 어떤 강사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만의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미 한 2번, 3번 정도는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해봤어요. 그것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완성시켜서 여러분에게 이제 9월부터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동안의 어떤 공부 방법으로 뭔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못 봤다면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론에 대해서. 근데 그 방법이 다른 어떤 수험생들은 그 방법으로 합격을 했다던데 그건 그 학생들하고 여러분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꼭 다른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뭐 그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어떤 게 있는데 맞출 필요는 없겠죠. 방법론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 방법이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 어찌 보면은 맞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동행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 당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1번에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설을 이렇게 쭉 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건 앞으로 어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하려고 이 강의 듣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 또 틀린 질문은 어떤 부분을 틀리게 냈는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만 뭐 소개해 드릴게요. 1번은 이제 변호인인데 답은 4번이에요. 그죠? 4번이고 이것은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고, 이건 우리 기본만 탄탄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 틀리지 않는 문제인 거죠. 그죠? 1번에 우리 변호인 선임이요. 선임. 그 피해자나 피고인이 하는 건데 그 대리권자가 있습니다. 그죠? 법대직형.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형자매. 혹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선임할 수 있는가? 없다. 이거 엄청 많이 했죠. 그죠? 틀린 거고요. 자, 이번에 우리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사상업생 국선을 선정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를 말해요. 당구 이렇게 암개보자라고도 했는데, 그렇죠? 이게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인 자, 이것은 구속된 피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포함된다. 틀리죠.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3번에 빈곤 이렇게 남았는데요.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런 빈곤의 경우에는 청구를 하면요. 청구를 하면 그리고 빈곤하다는 것이 소명이 되어지면 그때 국선을 선정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또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게끔 돼 있죠. 근데 반하여도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앞부분하고 뒷부분 다 틀리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을 묻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만 탄탄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 검사, 사법, 경찰관의 관계. 이건 여러분 우리 소송법을 묻고 있는 건데, 이번에 금경사건 조정에 관한 내용들 너무 많이 이제 다루었던 건데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은 우리 금경사건 조정에 대한 내용, 그 최근에 어떤 강의 이런 부분들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니언번이 잘못됐죠. 니언번이 맨 마지막에 사법경찰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근데 반환해야죠. 그렇죠? 반환해야죠. 혐의가 없다 판단하면 서류를 송부하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를 다시 반환합니다.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돼 있잖아요.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 D급번, 이건 옳은 거죠. 리얼번 이게 잘못됐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장 사건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했다면 여기에 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틀립니다. 물론 여기에도 사건 송치가 있긴 한데 저 뒤에 나오죠. 어떤 것을 먼저 해요? 서류 등본에 송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해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시정이 안 되면 그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틀린 거예요. 바로 송치 요구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 문제는 여러분, 이 문제는 기출될 문제집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출로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조문은 충분히 강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집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푸시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돼요. 저도 강의 시간에도 푸시를 했고 또 이제 다른 별 문제에서도 전범위 문제도 계속 푸시를 했던 문제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런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그죠? 3번에 이게 이제 수사 준칙에 관한 문제를 연달아서 두 문제를 냈는데요. 2번입니다. 이게 수사 준칙은 잘 보셔야 돼요. 1번은 모의고사에도 제가 막 냈던 건데, 자 2번이 틀리죠. 그 부당한 심무함에 대한 이의제기. 이것은 여러분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물론 수사 준칙에도 있고, 그 우리 신문이 끝난 뒤에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하는 건데 신문 중에도 입을 열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제기, 그리고 의견을 진술하는 건데 이거는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의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는 거잖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2번 틀리고요.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이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요. 3번도 틀리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상주로 생각해 보면은 피해자의 범죄 수법, 동기, 관계, 운동,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래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 그 신변 보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신변 보호 안 해줍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직권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 한다면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피해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 요구의 경우에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피해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한다라는 겁니다. 협의를 해야 돼요. 틀린 거죠. 4번 또 수사준칙이 또 하나 더 남았는데 그 3번입니다. 현행범인 체포가 아니고 긴급 체포인 거죠. 수사준칙 내용을 좀 구석구석 앞으로 많이 물어보겠다는 이런 취지가 다분히 깔려 있는 듯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준칙은 좀 폭넓게 여러분이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좀 더 많은 수사준칙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5번에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건 4번인데 그 체포나 구속은 중요한 주제니까요. 이건 뭐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검경 사건 조정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경이 검사의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검사가 뭐 청구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지방검찰청이 아니죠. 어디예요? 고등검찰청이죠. 지방검찰청이라 했으니까 틀립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6번 같은 경우에 6번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1번 문제는 뭐 현행범인을 그 사인이 체포했을 때 그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 시 아닌 48시간의 기산쯤은 인도를 받은 때라고 하죠. 그쵸? 여기 인도를 받은 때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2번은 맞죠. 2번 이거 뭐 많이 했던 거죠. 피고인 2달인데 2월 범위내에서 갱신 가능하다는 것.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3타라는 것.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구속된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이 가능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진술 거부권은 보장되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다음 4번은 우리 72조 있잖아요. 72조. 우리 피고인 구속할 때 사전 고지하는 거 있죠.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 이후 변호인 수임할 수 있다는 건 뭐 변명의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죠. 뭔데요? 법관에 의한 사후 청문 절차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 기억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법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건 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 다음 7번.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된 지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각각 지문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집이 없다. 이 통으로 이대로는 없다. 이대로는 없죠. 이대로는 없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지문들은 다 같은 지문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3번이죠. 3번. 그 미승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답니다. 이때 그 체열 같은 거 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 미승연자가 의식불명이래요. 그때 부모가 동의할 수 있는가? 체열에 대해서 못하죠. 그죠? 여러분 대리라는 것은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체열에 대해서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대리가 안 돼요. 그죠? 오케이. 3번이 틀린 거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에 공세기 후의 수사. 이거 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공세기 후의 수사. 그리고 그 4번이 답인데 여러분 4번이 답인데 이거 우리 심판례 정리할 때 했던 거고요. 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그 심판례만 들었던 친구들은 벌써 뭐 심판례 그 자체에 답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뭐 점수를 많이 받았을 건데. 거기에 그 8번은요. 1번, 2번, 3번은 이전에 있었던 건데 그 4번은 심판례요. 심판례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뭐 기소 이후의 수사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소 이후에 강제수사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의수사는 되는 거냐? 된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 판례가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 활동 돼요, 그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2번에 있죠. 그리고 그
참고인 조사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참고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판례가 있었죠? 법정에 나와서 이미 증언한 자를 데리고 와서 이것을 번복시키는 형태의 조사 활동은 안 된다고 했죠. 이를 기재한 진술조서도 또 진술서도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위정이라고 위정죄를 인지해서 피여자 신문을 했고 작성한 피여자 신문 조서까지 증거로 못한다고 우리는 했다 그죠? 근데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였죠? 증거 동의였죠. 아주 이례적이라 했잖아요. 왜? 위수정은 동의가 안 되는 건데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죠? 이런 것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답을 거는 형태가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 거냐 이거였는데 증거로 쓸 수 없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다 했습니까? 바로 이 판례인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이 가능한 자라고요. 그런데 또 검사가 먼저 조사실에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것을 조서에 적었다는 거죠. 요거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앞에 번복 증언과 동일한 어떤 이유로 증거능력 부정하죠. 당사주의, 공판중립주의, 직접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똑같이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라고 하죠. 종전증이 나와서 성배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는 없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전의 번복 증언과 그죠?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9번의 다음 설명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3번이죠. 우리 반의사 불벌죄 그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 이런 것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죠. 왜?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의 부존재가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소송 조건이죠. 따라서 이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쵸? 2번 다 맞아요. 3번이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죠? 고발은 우리 친고죄는 6달로 기간 제한이 있죠.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있으니까 바로 틀린 거예요. 여기 3번은 뭐 다 4번은 옳은 거죠.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뭐 비친고죄로 고소해도 뭐 검사가 얼마든지 친고죄로 구성해서 기소할 수 있고 친고죄는 고소가 수송 조건인데 직권조사해야 되는 거고 공범에 대해서 만약에 고소가 취소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취소 효력이 미친다. 뭐 그렇죠. 많이 했던 거. 통신비밀보호법 이거 뭐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그 니은번 있잖아요. 이게 1차에도 나왔는데 통비법이 근데 1차에 그 밑에 그 리얼이 나왔어요. 리얼이 그쵸? 리얼이 나왔어요. 1차에도 리얼이 틀리게 나왔는데 그 1차에 리얼 지문이 나왔을 때 그 패킷 감측 말이죠. 이 개정법 헌재가 불합치 결정하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개정법이 나왔을 때 저는요 뭐 나올 만한 게 나왔지만은 사실 통비법의 개정 조문을 하나를 물어본다면 그 위에 있는 니은을 먼저 물어봤었어야 됐다. 내가 1차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나왔어요. 나온다고 했거든. 통비법 나온다면 이거 나온다 앞으로. 여러분 한번 내 강의했던 들어보세요. 이거 나온다. 나왔죠.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통신자 조치 그 범죄 수사는 2달이죠. 2달. 그럼 3달 했으니까 바로 틀린 거고요. 근데 2달이 짧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2달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치 결정하면서 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 규정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연장 규정이 들어왔단 말이죠. 2달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총 연장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의 특정 범죄는 3년까지도 가능하다. 제가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냈는데 그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일단 니은 틀리고요. 디귿은 맞아요. 그 다음에 리얼번 10이라고 11 이렇게 됐네요. 틀리죠? 이거는 뭐 위에는 큰 숫자 밑에는 적은 숫자 뭐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틀리다 뭐 이렇게도 기억해 보라고 했는데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니은이 틀렸으면 밑에 바로 니은 틀린 것을 골라보면요 밑에 1번 이렇게 문제를 실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아닌 거죠. 옳은 거 고르란 문제네. 그리고 기억번이 나와야 돼요. 기억번이 그쵸. 니은은 나오면 안 돼요. 기억번 나와야 되고 니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 나와야 되고 니은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죠. 이제 디귿하고 리얼을 이제 보면 되는 건데 뭐 디귿 이걸 잘 모르겠다 하면 리얼로 내려가면 돼요. 리얼이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억 리얼 2번이 답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뭐 쉽게 죄송합니다. 기억 디귿 1번이 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쉽게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박스형 문제는 실제 사지 선택형 문제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개수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자, 11번 들어갈게요. 앞서 얘기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2번인데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너무 많이 했던 거지. 그리고 그 2번은요. 우리 신판례 정리할 때도 계속 정리했던 판례죠. 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이거 2번. 그죠? 예. 그러니까 신판례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듣고 들어간 친구들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 지하철에서 뭐 여성들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미치갱이들 있잖아요. 돌갱이들. 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가 이놈을 바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압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이미 제출에 문제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미 제출 이 절차는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 압수는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조사실에서 조사를 할 때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일단은 이미 제출이 위법하니까 그 휴대폰은 뭐 위수증에 어떤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자기가 목격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격한 부분을 조서에 적은 거죠.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요거는 진술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 구역이죠.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가 위법했는지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2번이 바로 틀리고 답이죠.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4번 있죠. 이거 처음 나온 건데 이것도 우리 신판례 할 때 다 정리했던 거고 이거는 뭐 신판례라고 분류하기도 좀 어려워요.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신판례는 사실 당해 년도의 판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상반기만 신판례 이렇게 저는 강의 안 해요. 제가 이번에도 신판례 정리할 때 18년도부터 판례를 정리해드려요. 18년도부터 판례. 왜? 올해 상반기 판례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그 앞에 그 어떤 강의든 의미가 있는 강의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8년도부터 판례를 잡아주면 충분히 그 강의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했더니 다 나왔어요. 엄청 뿌듯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요. 저는. 그 4번 같은 경우에 희소성 있는 판례고 처음 나온 판례고 그래 너무 중요하다. 강제체뇨. 그렇죠. 강제체뇨. 그거 남았네요. 그죠?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저 1번 같은 경우도 일본주의를 제가 설명하면서 일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니까 이것만 일본주의에서 나와도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판례잖아요. 저는 아비체고. 그렇죠. 일본주의가 위반이 있었는데 그 아무도 다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증거조사 절차 마무리되었죠. 법원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 없다라고 하죠. 구역이 그대로 나왔죠. 그다음 2번에 동일성 인정되어야만 공장 변경이 되는 건데 동일성이 없으면 기각한다는 건 뭐 당연히 옳은 거죠. 3번에 그 검사가 제출한 공장 변경화 신청서에 신청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만 있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 여러분 공소장에는 또는 공장 변경화 신청서든 이 피고인을 특정은 돼야 되죠.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 변론에 응하지 않아도 변론에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해도 공정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거죠. 왜? 너무 현저한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판 승고해야 됩니다. 이제 3번 옳은 거죠. 근데 4번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도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 했던 건데 그죠? 일부 상소에도 나오고요. 공세의 방식의 예비적 특일적 기재에도 나오는 건데 물론 이거는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공장에다가 예비적 특일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예비적 특일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비적 공사실만 유죄를 인정했다 또는 특일적 공사실 일부를 유죄를 인정했다. 근데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그것만 상소면 올라오는 거냐? 아니에요. 검사가 공장에 적어놓은 예비적 특일적 기재 전부 다가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전부 상소 제기된 것으로 보고 2심되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3번 틀린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경찰직에서 A급 영역들이 좀 아닌 거예요.
많이 나왔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꼈던 수험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 그다음 13번 정인신문 2번이죠. 2번.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맨 뒤에 대항법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틀리죠. 대항범도 공법인 공동피고인과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대항법인 공동피고인도 수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의 지위가 있다 했죠. 벌써 기출된 거잖아요. 국가직에도. 나머지는 다 옳은 거고. 이거 다 기출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4번 수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1번 틀리죠. 1번. 이것도 심판을 정리할 때 다 했잖아요. 변호인에게 일체의 맨 마지막에 한 줄, 두 줄, 셋, 넷, 다섯 번째 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여 법령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법령 위반 있죠.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자, 이번에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제보자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보자에 대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하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증거 채택하고 말고는 법원의 재량인데 그 재량이 현저하게 그 재량권을 일탈해 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현저하게 일탈했다는 거죠. 따라서 위법하다. 3번에 1심에서의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를 할 수 있으므로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을 심판에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거조사 할 필요가 없죠. 하야 한다. 틀린 거네요. 4번이 옳은 겁니다. 우리 상고심은 뭐라고 했죠?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그래서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추가 심리는 못합니다. 2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뒤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밝혀진 것들. 요것도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렵게 느꼈던 수험생도 있을 수 있어요. 요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도 좋다. 이거 틀렸다고 해서 만약에 합격에 영향이 있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13번 그리고 14번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한 85점, 90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15번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쉬워요. 그죠? 1번, 2번, 3번은 많이 했던 거고. 그죠? 4번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1심 법정에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유수가 다른 경우에 그 밑에 줄 검찰에서 진술을 믿고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아니죠. 어떤 말을 믿을지 어떤 서류 내용을 믿을지 이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게 자유심정주의죠. 그죠? 4번이 틀린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어렵진 않아요. 일단 16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 이것도 어렵진 않죠. 1번도 우리 검사 작성한 피신조서는 시용성의 청원적 보장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별개 사건이든 당해 사건이든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전부 다 3일이죠. 사망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니까 1번이 옳은 거고 답이네요. 2번은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우리 3.1조 사망은 피고인권뿐만 아니라 공범자 것들도. 근데 앞으로는요 내년에 무조건 나올 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심판에 정리할 때 다 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 있죠. 필요적 공범 또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에 대한 조서도 똑같이 3.1조 사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내년에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추후에 여러분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추후에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강조할게요. 앞으로 나올 게 일단 정해져 있다고요. 3번에 사법경찰이 피해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성명을 가명으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가명으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는 즉법 절차 방식에 작성됐다 할 수 없고 틀리죠. 가명으로 작성됐다 해가지고 즉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즉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명으로 작성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4번에 그 우리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있죠. 우리 조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 이것도 그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따라서 조사 과정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증거를 못 합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증거동의. 증거동의는 여러분 뭐 되게 중요한 주제고 기억, 니은, 띠그, 리얼 뭐 이건 다 이렇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설명할 거리는 없습니다. 다 옳은 지문들이죠. 이것도 기본만 탄탄하면 돼요. 그다음 18번에 다음 설명 중 득달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다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2번이 답이죠. 어떤 거예요? 증거조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 증거조사할지 말지를 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재량권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당사 증거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증거조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이게 증거 결정이죠. 근데 이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그 이의 신청 말고는 항고 같은 거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툴 수 있죠?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어서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판결을 항소를 통해서 다툴 수는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나머지는 뭐 다 옳습니다. 19번 즉결. 즉결과 약식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한 문제씩 다 나왔고 나올 만한 내용들 나왔습니다. 19번에 1번이요. 이거 심판의 정리할 때 했던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 건데 그쵸, 남아버렸어요. 들었던 친구들은 너무 쉽게 풀었을 건데 오늘도 뭐 고맙다는 고마운 거 아니죠. 저 말고 아마 다른 강사들 다 잡아드렸을 겁니다. 강사들이 하는 일이 뭐 그런 일들이죠. 수험생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뭐 심판례 같은 걸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요. 1번에 그 즉결 심판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가 제기됐어요. 즉결 심판에 정치재판 청구가 제기됐다고요. 그런데 그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약식명의 청구를 했고, 근데 약식명의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치재판 청구가 있었는데 약식명의 청구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식명의 청구하였고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말하여 무효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다시 제기된 거죠. 왜? 즉결 심판 청구도 엄연히 공소 제기에 준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약식 기소를 해버려? 약식 기소 기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기소죠. 그러면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말하여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소가 제기됐다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즉결 심판도 공소제기로 보는 거고요. 약식 기소도 기소죠. 하나의 범죄에 있어 이중으로 기소가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위법한 거죠. 무효인 거죠. 공기판인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2번, 3번, 4번은 익히 우리가 다 이전에도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20번 약식 명령인데 여러분 일단 리얼번이 제일 중요해요. 리얼번은 우리가 모의고사도 많이 했고 심판례 정리할 때 했던 거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형종상향금지 원칙이요.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벌금 300을 받았는데 정치재판 청구했습니다. 피고인만이. 다른 사건이 병합이 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했죠. 그래서 중한 종류인 징역을 선택하면 안 돼요. 했죠. 틀린 거예요. 리얼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번이 잘못됐죠. 기억번.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기억번만 갖고 한 문제로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약식 기소를 하면 벌금 과료 몰수 재산행 유죄만 선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벌금 과료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약식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면 기각하는 게 아니고요. 뭐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맨 마지막에 검사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해서 틀리죠. 뭐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가야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틀린 거죠. 기억하고 리얼 이게 답인 거죠.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니언티것 미안해요. 니언번 옳아요. 근데 니언번은요 거의 출제를 잘 안 해요. 니언번은
거의 출제가 된 조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연번을 내가 처음 본다. 나는 공부 못한다. 내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 No,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선별은 강사들이 좀 잘 해줄 겁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이런 거 나왔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 지문 때문에 틀렸습니까? 다음번에 이 지문 안 나와요. 한동안 안 나와요. 이거 두고 보세요. 기존에 나왔던 그 조문이 아니거든요.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건 어떤 조문이냐면 우리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약식으로 할 수 없대. 그러면 우리 약식 기소를 할 때는 피고인이 나오는 게 아니죠. 피고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 부본을 첨부를 안 해요. 우리 정식 기소할 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도 방어 전략을 짜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다가 부본을 첨부해요. 그래서 이 부본을 지체 없이 1회 공판기에서 5일까지 피고인에게 송달해 줘요. 방어 전략을 짜라고. 그런데 약식 기소는 피고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 부본을 첨부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재판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피고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부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법원은 다시 피고인에게 이걸 송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공장 부본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원이 약식 명령 청구 사건을 공판 절차에서 심판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한 때는 5일 이내 피고인 수에 상한 부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이 지문은 여러분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 앞으로도 다 공부를 할 거냐?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 범위에서 빠졌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도 똑같다고요. 디귿번은 이렇게 많이 했던 거죠. 이것도 심판례 정리할 때 했던 건데 우리 피고인 검사하고 피고인에게 송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식 명령은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돼. 검사하고 피고인, 변호인에게 송달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 명령 송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재판 청구 기간 피고인에 대한 약식 명령 고지를 기조로 기산해야 한다. 옳은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칠게요. 그러니까 해설을 길게 할 생각은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마칠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합격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받쳐줘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요즘에 느끼는 바는요. 학원도 잘못했고 강사들도 잘못했고 지금에 있는 학원들과 강사들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의 학원에 그리고 강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전국에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기본서 두껍고요. 그 다음에 그거 두꺼우니까 핵심 요약집 이것도 두꺼워요 조금. 근데 핵심 요약집 그나마 기본서보다는 얇아요. 기출문제집 다른별 문제집,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그다음 마지막에 어떤 찍기 자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8개월 또는 1년 만에 그것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거의 한 번, 두 번 본 거는 본 게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 대부분의 강사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안해요. 이것부터 줄여주는 게 먼저 맞았어. 지금 저는 이론서는 한 권으로 그것도 얇게 형사법이라 하더라도 400을 넘지 않습니다. 형법 형소문 토탈 400 내에 여기서 이론서는 끝내라고요. 이론서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집 한 건 그걸 계속 다루시면 됩니다. 계속 다루시면 그 기출 문제의 지문에 정통하시면 끝. 거기다가 이제 개정조문이나 심판례 넣으면 필요하죠. 개정조문, 심판례 이거 마지막에 한 2시간 정도면 돼요. 지금은 한 4시간 정도 잡아드릴 건데 형사법으로 하면 4시간 정도 끝나요. 단 2권이면 된다고요. 2권이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포인트로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찍기 자료 같은 건 한 번 이렇게 쭉 정리하고 이제 버릴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계속 돌려보는 건 아니니까 딱 기본수는 2권. 기출 문제집 하나에
그다음 프린트로 제공할 것들 조금 있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론서 얇은 거 하나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집은 여러분 좀 이런 우려는 있어요.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답이 나와 있으면 밑에 지문들을 좀 소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닌 친구들은 그거면 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비해 가지고 OX집, OX집은 지문 한 강의를 봐야 되는 거니까, OX집은 괜찮다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이론서는 얇은 책, 어떻게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봐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볼 건데요? 아마도 강의할 때 이거는 보지 말고 이거는 보지 말고, 그럼 보지 말라는 것을 왜 넣는데요? 저도 이전에 넣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지금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얇게 해서 이론서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많이 익히시기 바래요. 그렇게 제가 해나갈 거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게끔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할 거거든요. 그것을 강의 시간에 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겨놓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저도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초점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안 된 친구들은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 저는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셰르파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짐을 들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짐 들어드린다는 게 뭐 다른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론서를 냅다 많이 공부하고 근데 결국 점수가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론서를 얇게 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된다. 이론서는 그냥 짐을 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봐라. 짐을 들어드리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결국은 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문제를 계속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면서 근데 계속 제공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저를 경험해 보셔야 해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건지. 물론 기출문제집 한 건인데 그걸 어떻게 계속 여러분에게 활용하는 건지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혹 안 된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보면 다음에는 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좀 푹 쉬시고요. 물론 이 영상을 들을 무렵에는 충분히 쉬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연이 되면 그때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